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변동된 건설산업 기본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 건설의 면허들이 통합이 됐어요. 29개였던 게 14개로 통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좀 바뀌는 건지, 그럼 발주는 또 어떻게 내는 건지, 그러면은 면허 낼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은 게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어떤 걸 알아놔야 될까요? 핵심만 먼저 짚어볼게요. 자, 전문건설 업종 어떻게 통합될까? 자, 기존에는 29개였어요. 자, 토공, 포장, 보링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고,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면서 면허 개수가 14개로 변동된 거죠. 토공, 포장, 보링 3개가 집안조성 포장 공사업의 하나의 면허로 바뀐 거고요. 실내 건축은 그대로예요. 금속 지붕 2개 각각 있던 게 하나의 면허로. 요렇게 각각 하나의 면허로 바뀐 게 있고 기존 그대로 유지된 게 있는 거고요. 이 와중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은 이제 없어지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아닌 전문에서 3개를 고르던가 토목이나 건축 면허로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허가 통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가 그러면 통합된 거면 기존의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통합이 됐으니 집안조성 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손 칠게요. 면허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면허를 취득하면 이전에는 토공, 포장, 보링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집안조성 면허 하나만 취득해서 세 개 업무를 다 입찰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합니다. 좀 애매하죠?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입찰을 보려면 발주에서 어떻게 발주 기준을 내느냐,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나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이 갈릴 거예요. 자, 일단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발주 세부 기준에 말하면 주력 분야별로 발주를 내는 게 아니고 면허를 기준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붕 판금을 하고 싶어, 이 회사가. 그래도 면허 자체를 주력 분야인 지붕 판금을 주력으로 해서 발주를 할 게 아니고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업 면허로서 발주를 내야 돼요. 헷갈리시죠? 자,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업은 면허예요. 이 면허에는 금속 구조물 창원실 공사업이라는 주력 분야와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이라는 주력 분야가 합쳐진, 예전에는 2개의 면허였던 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붕 판금에 대한 거가 고쳐야 돼. 지붕을 고쳐야 돼. 그래서 발주를 내야 돼. 그런데도 발주될 때는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으로 발주할 게 아니고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 면허만 있으면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사실. 나는 지붕을 고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금속 창호만 주력으로 하는 전문 회사야. 즉 지붕 판금은 경력이 없어. 근데 뭐지,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발주를 내야 되지 싶지만 면허명을 기준으로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뭐지 이게? 근데 또 바깥으로 보면은 우리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요. 다만 또 이게 있죠. 발주 세부 기준이 또 있어요. 발주 세부 기준 8조 2에 따르면 주력 분야로 등록되지 않은 업에 대해서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발주를 낼 때는 면허 기준으로 발주를 내지만 뽑을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주력 분야가 없다면 거기는 제한 고려할 수 있어. 이거예요. 좀 웃기죠? 웃긴데 이게 이제 발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면허를 낼 때
단순히 면허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입찰을 할 수 있으니 면허 주력 분야 하나 선택해서 하나만 내면 되겠다? 가 아니겠죠. 주력 분야를 2개면 2개, 3개면 3개 더 많이 주력 분야를 추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주력 분야 추가에 있어서 수중, 준설, 승강기, 삭도, 가스, 그다음에 기계설비공사 요런 거는 주력 분야를 등록한 자만 주력 분야의 공사에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원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원 면허랑 가스시설공사원 면허가 합쳐진 면허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계가스설비공사원 면허를 내고 기계설비공사를 주력 분야로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위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가스공사 할 때도 입찰 참여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면허명 이름 자체가 기계가스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설비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 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스업 하려면 기계가스 설비 면허 내면서 가스업을 주력 분야로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 설비만 주력 분야면서 가스업은 못해. 그러니까 즉 가스업은 위험한 것. 위험한 거는 주력 분야가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꾸 주력 분야 하는데 그럼 주력 분야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주력 분야는 자본금하고 공제조합은 기존 그대로 유지 가능해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경 식재시설물 면허가 있고 여기에 주력 분야는 조경 식재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면허 등록할 때 어떤 걸 주력 분야를 할지를 결정해서 면허를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조경 식재시설물 면허 중 조경 식재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등록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도 주력 분야로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자본금은 더 안 늘려도 돼요. 예전에는 늘려야 됐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본금 그냥 1억 5천 그대로. 공제조합 예치한 것도 그냥 그대로 추가 예치 불가능 안 해도 돼요. 다만 기술자만 1명이 더 추가로 돼서 총 3명. 그러니까 주력 분야를 조경 식재 시설물 2개 다 할 거야. 그러면 자본금 1억 5천, 공제조합 그냥 5천, 그다음에 기술자는 총 3명.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주력 분야 추가하는 거 예전에는 면허 추가라고 했죠. 지금은 주력 분야 추가를 하게 되면서 기술자만 1명이 더 추가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면허명이 조경 식재 면허를 땄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조경 식재 시설물로 면허로 변동됐으면 내가 이거를 뭐 따로 변동 신청해야 되나? 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다 되셨을 거예요. 이미 변동된 면허명에 맞춰서 알아서 관청에서 다 신고가 되고 변동이 됐으니까요. 이건 별도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주력 분야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술자를 더 넣으셔서 주력 분야 추가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정신없어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이제 막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 분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발주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 제가 딱딱 뽑아서 알고 싶으신 것만 좀 더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